이게 이제 영국 산업혁명의 물적 변화, 질적 변화인데 질적 변화 가운데 노동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특히 막스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우선 노동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왜 증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많아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이거는 뭐 이론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인클루저 운동 때문에 증가했다. 이게 이제 막스가 주장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이 사실이 부정되고 있어요. 왜? 인클루저 운동은 그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많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인클루저 운동을 통해가지고 농촌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도시의 공장으로 들어갔냐? 그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이 아니라 아녀자들이나 애들이에요. 당시에는 공장 노동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성인들은 공장에 잘 안 갔어요.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인들보다는 노동 인건비가 싼 어린아이들이나 여자 노동을 훨씬 선호했어요. 그래서 인클루저 운동 때문에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일랜드 이민. 이건 시기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내가 보충을 좀 했는데 이 아일랜드 이민을 그 전부터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아일랜드 이민을 부추긴 것은 1847년에 있었던 감자 대기근입니다. 1590년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페루를 점령하고 나서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감자라고 하는 식물을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이 감자는 고산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하죠. 이렇게 약간 서늘하고 이런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근데 이게 딱 아일랜드가 그래요. 농사 짓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서 약간 서늘하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감자 심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감자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수확이 많았어요. 1에이커에 한 11톤의 감자가 생산이 됐었다 그래요. 11톤이면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 충분해요. 이 감자는 칼로리도 좋고 골고루 양분이 있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감자를 구황작물이라고 했어요. 감자, 고구마 이런 걸. 그러니까 흉년기에 사람들을 흉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작물. 그래서 강원도 같이 이렇게 쌀 농사 짓기가 어려운 데서는 감자가 거의 주식이었어요. 춘궁기에는. 그래서 이 감자 가지고 거의 밥처럼 이렇게 감자를 먹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감자를 덕분에 이 사람들이 게으른 침대라고 불렀어요. 일을 별로 안 해도 감자는 잘 자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충분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래서 게으른 침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럼퍼라고 불리는 감자 한 종류만 키웠어. 왜냐면 이게 수확이 제일 잘 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유행처럼 이 럼퍼라고 부르는 감자를 심었는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마른 병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전멸을 해버려요. 굉장히 마른 병에 취약한 품종이야. 근데 이게 마른 병이 돌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아일랜드 사람들은 매년 이걸 심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이게 1845년부터 서서히 이른 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46년에는 전국적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속하게 감자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47이라고 부를 정도로 1847년이 이 기근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일랜드 기근을 풍자한 이제 그림입니다. 각 가정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감자는 다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루에 차 있는 모습이고 이래서 1845년에 약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6년 후인 1851년에는 550만으로 약 250만이 감소하죠. 그래서 그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100만 명이면 뭐 요즘같이 인구 많을 때도 큰 인구인데 전 인구 국민이 800만일 시절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15%가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도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로도 갔지만 가장 가까운 게 영국이니까 영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들이 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흑사병과 시대와 거의 비슷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소작에는 쫓겨내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뱃삭까지 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짐짝처럼 배에다 싣고 신대륙으로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먹을 수 없으니까 질병에 잘 걸리죠. 그래가지고 1847년 여름에 14,000명의 아일랜드인들을 싣고 40척의 배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퀘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단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뭐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괴짝에다 넣어서 그냥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다. 그 오늘날은 캐나다, 뭐 다 영국 선진국들이지만 이 시대는 이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반역적인 젊은이들이 영국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토지동맹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1921년에 독립을 하고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일랜드 섬에 보면 남쪽에 한 80% 여기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주로 사는 남쪽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됐고 개신교도들이 사는 북쪽은 지금 영국 연방으로 들어가 있죠. 요즘도 아일랜드 독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생긴 게 산업혁명 직후에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일랜드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노동력들이 막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것이 사회에 굉장히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거죠. 뭐 혹자는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북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죠. 동서독이 이제 그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내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안가 도시로 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 주민등록까지 일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농민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철저하게 인구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가 극한 혼란으로 이제 빠지게 되니까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몇몇 도시로 다 몰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몇 도시들이 정말 중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도제법이 이제 옛날부터 길드에서 있었잖아요. 이 직인들이 도제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노동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구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각 영국 성공의 교구들로 하여금 이 뜨내기 거럼뱅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시켜요.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면 안 되니까 일을 시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돌이를 좋아해. 왜냐하면 이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수도원의 일과가 고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맨날 노동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다 도망을 가요. 한 번 도망가면 귀를 자르고, 두 번 도망가면 목숨을 죽였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교구에서 이 방랑자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1834년에 구빈법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선별복지를 하는 거예요.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한 또 하나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성인들은 반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건데 공장에 가면 아무런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 노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자기가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노동자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고용의 형태는 주로 부녀자들과 유아노동이었다. 이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장이 확대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 같은 데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다가 요새처럼 노동상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 갑자기 생산이 안 되고 공장을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생산을 줄여야 되면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고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기계 때문에 자동화 때문에 우리가 해고당한 거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어요. 그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NED, 네드, first name 네드예요. 네드 러드, 이름이 LUD, 러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해고됐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계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운동을 전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시작되는 양말 공장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반기계화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날 노조들이 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데도 이 기업주들이 자동화 장비를 도입 못하게 해요.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현대자동차들은 거의 자동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동화율이 높은데 우리 울산이나 이런 데 있는 현대자동차는 자동화율이 떨어집니다. 왜?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 자동화가 늘어나면 노동 고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노조들 반발하는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제조업에서 노동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아웃풋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안 늘어나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거의 50% 올랐습니다. 누적적으로 따지면. 유휴수당까지 치면 5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유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10,000원을 넘었었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땡기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제일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분명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사회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줄어들지만 서비스업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요. 그죠? 옛날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거리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총 합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합하면 결국 늘어나거나 유지될 거다.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파괴되는 일자리는 눈에 보여요. 그죠? 파괴되는 일자리는 눈에 보여.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데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기술 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생기는데 새로 생기는 직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반감 현상은 산업혁명 이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증가, 이걸 가로막는 요인은 뭘까? 창의력? 규제예요, 규제. 규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지티브 레귤레이션,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파지티브 규제가 뭐예요? 네거티브 규제가 뭐예요? 파지티브 규제는 이거 하라는 규제예요.
아니에요. 파지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고 정해진 거 외에는 다 해도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는 가만있어 봐. 거꾸로인가?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해도 되는 거고, 파지티브 규제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파지티브 규제인데 이걸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네거티브 규제로 가면 몰라서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 허용했다가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럼 그때 가서 규제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하에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는 건 방해를 안 해. 그런데 규제를 명문을 해놓고 요런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들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규제가 하나도 없지. 그런 건 못하는 거야. 새로운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4차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상상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게 하려면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주로 이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 파괴 운동의 원인이 됐던 노동자의 해고 문제는 기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 때 대륙 봉쇄령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811년에 나폴레옹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물품이 유럽 대륙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됩니까? 유럽 대륙을 당시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물자가 유럽 대륙으로 팔려가지 않으니까 제조업, 아까 말했던 면방직공업 이런 거 한참 수출하던 영국의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동자를 해고한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런 정치적인 걸 잘 모르니까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대륙 봉쇄령이 풀리고 나서 다시 다 고용됐어요. 다시 매출이 늘어나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다시 고용을 늘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원인이 됐던 것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대륙 봉쇄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